네, 안녕하세요. 안경재료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학기 초반에 배웠었던 안경테를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다 보니까 까먹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조금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경테의 소재를 배울 때 복합 재질을 배웠었습니다. 복합 재질이란 게 어떤 거였었을까요? 말 그대로 복합, 여러 개가 복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속과 비금속이 합쳐진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 근데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까지 있으니까 6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콤비브라우, 소프트림이라고도 불리고, 요거는 이제 전면부가 모두 플라스틱이고 다리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콤비브라우 혹은 소프트림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라우 라인과 오토브라우. 요거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쉽게 될 건데, 전면부에서 아래 하부림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먼트 브라우와 서먼트 테이. 요거는 그림을 보시면 전면부의 상부림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요거를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 재질은 말 그대로 복합되어 있다. 금속과 플라스틱,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그래서 콤비 브라우테는 전면부가 플라스틱, 그리고 브라우 라인은 전면부에서 하부림만 금속, 그리고 서무트 브라운은 전면부 중 상부림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면 옆에 그림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 안경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무테. 무테는 일단 말 그대로 전면부에 림이 없는 거예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전면부에 이렇게 렌즈를 감싸고 있는 림이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렌즈만 있는 거예요. 전면부에 림이 없는 거. 전면부 림이 없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심리스 혹은 투포인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무테. 말 그대로 무테인데 반만 무테예요. 그래서 전면부 림 중에 상부림 혹은 하부림 이런 식으로만 테가 있는 거가 이제 반무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면부의 림이 상부 또는 하부, 그러니까 일부만 있는 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알바이트 테. 알바이트 테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상하로 개폐가 가능한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상하부 개폐가 가능하고 상하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근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렸을 때 요거를 같이 합쳐서 원용으로 쓸 수도 있고, 요거를 올렸을 때는 근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근이 둘 다 가능한 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접는 테. 접는 테는 제가 주로 돋보기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주로 돋보기 사용. 그래서 요게 옆에 있는 그림처럼 접을 수 있고 요 코 길이도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PD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해요, 요것도. 그래서 이 접는 테는 뭐 슬림 폴드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돋보기에 주로 사용을 하고 PD 조절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섯 번째, 걸림테. 걸림테는 이제 전면부가 이렇게 아예 떼지는 거예요.
알바이트테는 상하로 개폐가 되잖아요.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요 걸림테는 아예 이제 상부, 하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전면부가 아예 탈부착이 가능한 안경테입니다. 그리고 프리즘테. 요거는 렌즈 삽입부. 그러니까 렌즈 삽입부에 프리즘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측 방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싱 시스템.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가장 많이 출제도 문제가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박싱 시스템이. 박싱 시스템에 제가 요 네모 모양을 보면 된다고 했죠. 이 숫자 사이에 네모가 들어가면 아, 요거는 박싱 시스템을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요 첫 번째 숫자는 뭐였을까요? 렌즈 크기. 이 두 번째, 요거는 렌즈 간 거리. 이 세 번째는 다리 길이. 이 박스 시스템이 어떤 표시로 되고 그 표시에 나와 있는 숫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라인은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요런 원이 안경테가 있다고 하면은 상부와 하부 곡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최고 돌출부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 이렇게 있겠죠. 거기에 이제 수평 접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상하 수평 접선과 높이를 이제 이등분선을 이렇게 이은 거를 데이터 라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시가 예를 들어서 요 앞에 44 네모 23 130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라인은 아마 이제 이렇게 적혀 있던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데이터 라인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상공력 시스템은 렌즈 삽입부의 실질적인 면적 중심을 면적 중심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면적을 중심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조금 사용을 한다. 이 정도까지 외워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안경테가 크게 금속 소재가 있고 비금속 소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웠던 거는 금속 소재. 그래서 금속 소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화금. 동화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안경테를 좀 포인트만 정리를 하는 거지 사실 여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건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금속성 소재가 가져야 할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금속 소재도 비금속이 있었고 귀금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 안에 있는 비금속은 금속이 아니다가 아니라 요건 뭐 나질비, 비천알비라고 해서 조금 쉽게 구하고 가격이 조금 저렴한 금속이라고 보는 비금속이고 그 금속과 비금속을 나눌 때 비금속은 금속이 아닌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조금 구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금속 안경에서 첫 번째 이제 비금속 소재 중에 동화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이제 구리합금이겠죠. 그 종류로는 5가지 정도를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청동, 황동, 양백, 블랑카제트, 베릴륨동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할 거는 어떤 게 합금이 되어 있느냐인가 어떤 거가 들어가서 청동이 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동은 청구주의, 그리고 황동은
황구화. 양백은 양구 니아. 블랑카젠트는 불구 니아 주. 베릴륨동은 베베에서 베릴륨. 그리고 당연히 구리약금이니까 구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청동은 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청동은 탄력성이 좀 좋은 소재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좋아서 안경테의 다리에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탄력성 좋아서 다리에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황동은 이제 구리와 아연으로 합금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연 함유에 따라 73황동, 64황동 이렇게 나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웠던 양백은 구리, 니켈, 아연 이렇게 합금이 되어 있는 거고, 양백은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시 녹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안경테의 전면부 제작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블랑카제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구리, 니켈, 아연, 주석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요것도 이제 탄력성 혹은 뭐 도금성, 내식성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소재고요. 요것도 이제 탄력성이 좋으니까 안경 다리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베릴륨동 요거는 강도가 높아요. 강도가 높다라는 건 좀 단단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엔드피스에 사용을 한다. 엔드피스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죠? 엔드피스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안경이 전면에서 보면 이렇게 있으면 요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강도가 약하면 쓰고 벗거나 한 손으로 벗거나 하면은 다리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드피스 부분은 강도가 높은 재질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베릴륨동은 엔드피스에 사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은 니켈압금. 니켈압금은 모넬 그리고 하이니켈이 있는데, 모넬은 모니구 철망. 여기서 중요한 건 철과 망간, 소량의 철과 망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 모넬은 이제 안경 림 제작에 주로 쓰고요. 하이니켈은 말 그대로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니켈은 니켈과 크롬이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니켈이 80%, 크롬이 한 10% 이상 이 정도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안경 쪽에서는 산플라티나라고도 잘 알려져 있고요. 내식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왜냐면 이제 니켈 자체가 내식성이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니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식성이 좋은 소재고, 하이니켈은 산플라티나 라고도 불린다 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합금인 듀랄루민,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뭐 구리, 마그네슘, 규소 이런 게 합쳐져서 나오는 소재인데, 요거는 이제 탄성이 없어요. 그리고 용접성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용접성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용접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테 소재로는 잘 쓰지 않고, 요거는 이제 나사로 좀 씁니다. 안경테 나사로.
왜냐면 이 듀랄유민이 알루미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요게 조금 고강도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가볍고 강도가 좀 좋아요. 근데 이제 뭐 탄성이 없고 용접이 잘 안 되니까 안경테로는 못 만들고 안경테에서는 나사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 합금에서는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도 불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스테인리스, 녹이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녹이 안 써요. 녹이 잘 안 쓰는 소재라고 봐주시면 되고, 철과 크롬과 니켈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테에서는 18-8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크롬이 18%, 니켈이 8% 이렇게 들어간 거를 사용을 합니다. 이 18-8 요 스테인리스 강은 내식성도 좋고 탄력성도 좋아요. 그래서 안경테에서 좀 많이 쓴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은 티타늄 합금. 요거는 니티놀. 그래서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켈과 티탄 합금이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0대 50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제 5% 정도씩 서로 막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한 퍼센트로 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티타늄의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티타늄의 특징이 뭐가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티타늄은 좀 가볍다. 그리고 강도가 조금 세다. 강도가 높다. 그리고 부식성 환경에서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티타늄이라는 게 뭐 인공뼈 아니면 인공관절, 그러니까 인공관절이나 인공뼈 이런 거에도 쓰인다는 소재거든요. 그럴 때도 쓰는 소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생체 접합성도 좋고, 뭐 인체에 조금 무해한 금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성체, 자석에 붙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도 나올 텐데 공기 중에 적합이 되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는 산화되기 때문에 접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아름가스 내에서 진행을 한다. 뭐 이런 특징들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귀금속 안경. 요거는 이제 종류들을 조금 외워주시면 좋은데, 뭐 금, 백금, 은, 루듐, 루테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금속 소재가 아닌 것들은 소재를 뭐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는 앞에 배웠던 비금속 소재들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안경다리에 사용되는 거 3가지, 청동, 블랑카제트, 티탄, 요거는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경테에서 금속 소재는 조금 정리를 해본 거고, 그러면 이제 금속 소재가 아닌 비금속 소재, 그래서 뭐 플라스틱, 뭐 탄소 이런 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근데 이 플라스틱도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가소성, 경화성. 그래서 이 2가지를 조금 비교를 하고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소성 수지. 이 가소성 수지는 가열하면 유동성을 가지고 소송 병형을 하지만, 냉각하면 고체 상태로 단단해지는 온도에 따라서 가역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특징을 보면 온도에 따라 가역적으로 상태 변화를 한다. 이게 큰 특징이겠죠. 온도에 따라서 액체가 되거나 고체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징들이 뭐가 있었냐? 일단 기본적으로 열 가소성 수지는 고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상 모양. 그래서 고분자의 선상 모양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사출 성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소성 수지가 나오면 사출 성형과 조금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크랩의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하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셀룰로이드와 아세테이트인데, 요거의 비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룰로이드와 아세테이트의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매년 한두 문제씩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할 때는 요 셀룰로이드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이 셀룰로이드에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세테이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셀룰로이드의 장점과 단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중은 1.32에서 1.35 정도 되고요. 자외선을 투과하면 변색이 합니다. 자외선이 투과되면 색이 조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에 약해요. 그리고 아세톤에 의해 쉽게 용해가 되고, 하지만 큰 장점은 보건성이나 내충격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셀룰로이드 제작에서도 아마 배울 텐데,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셀룰로이드는. 그러니까 이 셀룰로이드는 보건성도 좋고 내충격성도 굉장히 좋아요. 충격을 버티는 힘도 좋고 보건되는 능력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열에 약하고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해요. 그런 단점들 때문에 나온 게 아세테이트입니다.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고, 그러면 일단 단점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열에 약하고 자외선이 받으면 변색이 발생하니까 요거는 자외선에 의해서 변색이 되지 않고 난연성 소재, 그러니까 열에 강한 소재예요. 그리고 비중은 1.28에서 1.32, 좀 더 가벼워졌고요. 근데 이제 셀룰로이드의 장점이었던 보건성이나 내충격성은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건성이 셀룰로이드보다 떨어짐. 그리고 아세테이트, 그러니까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는 물 흡수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비교했을 때 셀룰로이드의 장점과 단점 혹은 특성을 외워주시고, 그에 비해서 아세테이트는 어떤 게 좋아졌는지 어떤 게 떨어졌는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룰로이드의 제작 방법, 그리고 아세테이트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제조. 일단 셀룰로이드는 천연섬유소에다가 질산을 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촉매로 황산을 쓰고 그러면 제2질화면을 얻는다. 그러니까 천연섬유소에다가 질산을 넣어서 제2질화면을 얻는데, 조금 빠르게 일어나기 위해서 촉매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황산을 쓴다. 그리고 가소제는 20에서 30%의 장내를 첨가를 해서 건조시킨다. 이 장내가 나프탈렌이라고 해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소제라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에 조금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넣는 첨가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셀룰로이드면,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는 천연섬유소에다가 빙초산을 넣습니다. 빙초산을 넣기 때문에 제2초화면을 얻는데, 요것도 촉매는 똑같이 황산을 씁니다. 그래서 가소제는 요거는 디멜티 프타레이트를 쓰고 건조를 시킨다. 셀룰로이드와 아세테이트의 제조 방법도 조금 비교를 해주시면서 외워주시면 돼요. 셀룰로이드는 질산을 써서 제2질화면을 얻고,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는 빙초산을 써서 제2초화면을 얻는다. 그리고 가소제는 어떤 건 장내를 쓰고 어떤 건 디멜틸프타레이트를 쓴다. 이런 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셀룰로이스 프로피오네이트. 요거는 이제 프로피온산 처리를 하는 거고, 강도와 성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화학적 보안경으로 쓴다. 그리고 이게 수축성이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수축이 잘 되지 않고
태가 늘어나거나 수축이 잘 없다 보니까 가공을 할 때 정확하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렌즈 가공 시 크기를 정확하게 가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프로피오네이트고, 다음은 폴리아미드. 폴리아미드는 조금 큰 특징은 나일론 소재이고 비중이 1.1, 굉장히 가벼운 소재예요. 그리고 뭐 내화품성이 좋고 착색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아미드, 우리가 TR90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왜 나왔냐 라고 하면은 플라스틱 안경테가 대부분 좀 잘 깨진다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충격성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좀 단단하다 보니까 외력에 의해서 쉽게 변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팅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기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피팅이 조금 힘듭니다. 그 다음에 뭐 장단점으로는 뭐 두껍고 뭐 색도 여러 가지 색이 구현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디자인이 조금 단순하고 조정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소재에 입힌 컬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벗겨지는 현상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릴아미드는. 그 다음은 울템. 울템 소재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210도까지도 버틸 수가 있고, 그래서 여름에도 변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건력도 좋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아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열에 강하고 경량이고 탄성도 좋고 착용감이 좋아요. 근데 요게 말 그대로 열에 강하기 때문에 피팅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안경테를 조금 피팅을 하려면 열을 가해서 요게 조금 테가 온도를 받아서 뜨거워지면 그때 조금 피팅을 잡는데, 울템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피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충격에 좀 약해요. 그래서 쉽게 부러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울템을 렌즈를 넣거나 뺄 때도 그 테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형상기억 플라스틱. 요거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안경테를 비틀거나 굽혀도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래 현상을 기억해서 그 모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특징은 뭐 가볍고 사출 성형을 하고 가열에 의한 변화가 없으며 파손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색상이 미려하고 태색이 없으며 긁힘이 적고 광택이 풍부하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형상기억 플라스틱입니다. 그럼 이번 교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교시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